60년 친구와 45년 남편, 그들은 나에게 배신을 선물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파? 몸은 안 아픈데. 마음이 아프지. 네? 무슨 일이세요? 60년을 함께한 친구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은 친구가 있었고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었죠. 그런데 작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6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963년 3월 서울 양정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전학생이었던 저는 새로운 학교가 낯설고 무서웠죠.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너 새로운 애지? 나는 박영희야. 친구하자. 밝은 미소로 손을 내미는 영희를 보고 제 마음도 환해졌어요. 응. 나는 김순자야. 순자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약속. 그렇게 새끼손가락으로 걸었던 약속. 정말로 평생일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대학교도 같은 곳으로 갔어요. 연애 상담부터 취업 준비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죠. 20살 때였나요? 영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순자야, 철수 오빠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제 나한테 내 전화번호 물어봤어. 정말? 영희야, 내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 철수 오빠 좋은 사람이야. 순자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 만나봐. 제 남편을 처음 소개해준 게 바로 영희였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죠. 결혼식 날 영희가 들러리를 서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며 영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오늘 정말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영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거야. 순자야, 행복해야 해. 그리고 우리 할머니 될 때까지 친구하자.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영희에게 하객들이 물었어요. 영애 씨가 다음 차례네. 언제 결혼해?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직 안 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결혼 후에도 영희는 늘 곁에 있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도 키울 때도 시댁 일로 힘들 때도 친언니보다 더 가까웠죠. 남편도 영희를 좋아했어요. 영애 씨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순자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우리 가족이죠, 뭐요. 영희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정말 가족 같다고 생각했어요. 2020년 코로나로 모든 게 멈췄을 때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공원에서 마스크 쓰고 산책하며 이런 얘기를 나눴죠. 순자야, 요즘 철수 씨는 어때?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아이고, 맨날 집에서 TV만 보고 있어. 영희, 너는 혼자 살아서 좋겠다. 그때는 영희가 그냥 관심을 보이는 줄 알았어요. 친구니까 제 남편 걱정해주는 줄. 정말 순진했죠. 변화는 작년 봄부터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거울을 자주 보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너무 하얗네. 염색이라도 해볼까?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염색을 왜 해? 그냥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45년을 살면서 남편이 염색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염색하고 나온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여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 거울을 보며 만족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헬스장 다닐 거야. 헬스장?
갑자기 왜? 건강해야지. 오래 살려면. 45년 살면서 운동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한다니.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남편의 이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그 무렵 남편이 제안했어요. 오늘 영애 씨도 같이 나가자고 하던데 어때? 영희하고. 좋지, 우리 셋이 나가면 재미있겠다.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영희에게만 말을 걸고 영희도 남편 얘기만 하고. 저는 완전히 왕따가 된 기분이었죠. 영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철수 씨는 염색도 하시고 멋있어지셨네요.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제가 마트에 간 사이 집에 영희가 와 있는 거예요. 영희야, 언제 왔어? 연락도 안 하고. 아, 순자야. 갑자기 와서 미안해. 철수 씨가 차라도 한잔 하라고 해서. 영희는 평소에 미리 연락하고 오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부터 둘이 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전화 받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응, 영애 씨. 네, 맞아요. 하하하하.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하는 남편을 보며 물었어요. 여보, 누구 전화야? 아, 영애 씨. 그냥. 안부 전화. 영희가 왜 집 전화로 걸어? 보통 내 폰으로 하는데? 그냥. 나한테도 안부 묻고 싶었나 봐. 그때부터 전화 오면 남편이 먼저 받으려고 하고 영희한테서 온 전화면 다른 방에 가서 받더라고요. 2022년 겨울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남편 주머니에서 떨어진 쪽지를 주웠는데. 철수 씨,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마이너스 영희 마이너스. 충격이었어요. 만났다고? 언제? 저는 몰랐는데.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영희 만났어? 응. 아니, 왜? 그냥. 영희가 연락 왔길래. 아, 잠깐 공원에서 마주쳤어. 별거 아니야. 거짓말이었어요. 쪽지에는 분명히 만나서 즐거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영희와 만났는데 뭔가 달랐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표정도 밝고 마치 연애하는 여자 같았어요. 영희야, 요즘 어때? 뭔가 좋은 일 있어? 응. 왜? 표정이 좋아 보여서. 화장도 진하게 하고. 나이 들어도 관리는 해야지. 혹시 좋은 사람 생겼어? 영희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뭔 소리야? 이 나이에. 나이가 뭐 중요해? 요즘은 황혼 연애도 많잖아. 글쎄, 연애라고 할 수 있을까? 그때 영희 표정이 뭔가 비밀을 간직한 여자 같았어요. 60년을 봐온 친구인데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영희도 그때 같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헬스, 영희는 요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게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그 무렵부터 잠이 안 왔어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하지만 모든 상황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의 변화, 영희의 변화, 비밀스러운 만남들. 60년 친구와 45년 남편을 의심해야 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어요. 2023년 6월 15일 그날.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병원 검사를 받고 30분 일찍 집에 돌아가게 됐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검사 빨리 끝났어. 집에 갈게. 벌써? 아직 일찍 아니야? 응, 30분 일찍 끝났어. 그럼 천천히 와. 남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죠.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영희의 낡은 구두가 놓여 있는 거예요. 평소라면 미리 연락하고 오는 영희였는데 이날은 연락이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여보, 나왔어. 거실에서 서둘러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순자야? 벌써 왔어?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 거실로 들어가니 영희가 머리를 만지며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고 립스틱도 번져 있었죠. 영희야? 언제 왔어? 연락도 안 하고. 아, 순자야. 갑자기 와서 미안해. 철수 씨가 차라도 한잔 하라고 해서. 탁자 위를 보니 컵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컵이 2개밖에 없어? 나온 거 모르고 둘이서 마신 거야? 침묵하는 두 사람.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둘의 표정, 분위기, 그리고 영희의 번진 립스틱까지. 그날 밤 영희가 간 후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뭔 얘기? 영희하고. 뭔 일 있지?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 사이잖아. 친구? 45년을 살았는데 나를 바보로 알아?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오해하지 마. 오해? 뭘 오해해? 당신들이 뭘 했는지 다 보였어.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했나? 다음 날 아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영희하고 뭔 일 있어? 남편이 고개를 숙이더니 순자야, 미안해. 몸이 굳었어요. 뭐가 미안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말했어요. 영희 씨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정말 친구였어. 그런데 영애 씨가 너무 외로워해서 위로해주고 싶었어. 위로. 그게 위로야? 점점 영애 씨가 너보다 더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 45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해해준다고. 그때 정말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야. 순자야. 어떻게?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순자야, 나 설명할게. 설명? 60년 친구한테 할 설명이 있어? 순자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내일 오후 2시 우리 단골 카페로 와.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다음 날 60년 우정의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익숙한 카페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영희가 들어왔어요. 순자야. 앉아. 긴 침묵이 흘렀어요. 60년이야, 영희야. 60년. 영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였어? 작년 겨울부터. 1년이나. 1년 동안 내 앞에서 연기했구나. 연기가 아니었어. 정말.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내가 힘들었다고? 순자야, 내 말 좀 들어봐.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영희가 말을 이어갔어요. 철수 씨가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 너랑 사는 게 답답하다고.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무료하다고 외롭다고. 그래서 위로해줬다는 거야? 내 남편을? 그때 영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철수 씨를 예전부터 좋아했어. 뭐라고? 대학교 때부터 철수 씨를 먼저 좋아했어. 그런데 철수 씨는 너만 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소개해 준 거야? 그때는 포기했어. 너희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럼 지금은?
나이 들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 철수 씨도 너랑 사는 게 힘들어하고 60년을 기다렸다는 거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 이제 끝이야. 순자야, 그러지 마. 우리 60년은 거짓이었어. 내가 내 친구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구나. 아니야. 나 정말 널 친구로 생각했어. 친구 남편을 빼앗아? 순자야, 용서해줘. 다시 친구하자. 영희야, 너가 철수랑 행복하길 바랄게. 하지만 내 앞에는 다시 나타나지 마. 카페를 나가며 뒤돌아보니 영희가 울고 있었어요. 그게 영희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45년. 이제 됐어. 당신 영희랑 사세요. 순자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얘기해보자. 뭘 더 얘기해? 당신 마음은 이미 영희한테 가 있잖아.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제 자백했잖아. 남편이 긴 침묵 후에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일주일 시간 줘. 뭐하게? 생각해 볼게. 정말로 영희 씨와 살지. 그때까지도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45년을 함께 산 정이 있으니까. 일주일 후 남편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해. 짐을 들고 나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영의 집으로 가는 거지? 응. 행복해. 순자야, 너도. 잘 살아. 걱정 마. 70년 혼자 잘 살아왔어.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졌을 때 정말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마트에 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남편이 영희 씨하고 살림 차렸다면서. 아이고, 그 나이에 무슨. 참 볼썽사나워. 평생 친구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제일 힘든 건 사람들 시선이었어요. 불쌍하다는 눈으로 보는 것도 싫고 수군거리는 것도 싫었죠. 45년 만에 혼자가 된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적막한 고요였어요.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지? 누구랑 얘기하지? 4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 되니까 말할 상대도 없고 밥 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TV를 켜고 끄기를 반복하며 한 달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2달이 지나자 법적 대응을 생각해 봤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하면 2-3천만 원 정도. 그게 다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계산하기 어렵죠. 정말 고민했어요. 복수를 할까, 그냥 놔둘까? 3개월 후 마트에서 우연히 영희와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영희가 먼저 다가왔어요. 순자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 철수 씨랑 생각했던 것과 달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나고 미안하고. 그래서 순자야. 다시 친구할 수 없을까?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영희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영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순자야, 나 정말 잘못했어. 철수 씨보다 너를 잃은 게 더 아파. 60년 친구를 남자 때문에 잃다니. 나 정말 바보였어. 그때 영의 모습을 보니까 얘도 행복하지 않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복수하면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저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복수는 하지 않기로. 대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문화센터를 찾아갔어요.
어르신, 어떤 강좌에 관심 있으세요? 요가. 하고 서예도 배우고 싶어요. 좋으시네요. 새로운 취미 시작하시는 거예요? 응,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야. 70이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요가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순자 씨, 동작이 정말 좋으시네요. 저희 같이 점심 드실래요? 좋아요. 70이 넘어서 진짜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서예 수업에서는 새 출발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70이 넘어서 쓴 말이지만 정말로 새 출발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영애 씨와 철수 씨의 현재는 어떨까요? 영희네 집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카메라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아요. 이웃들 말로는 둘 다 집에만 있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네요. 가끔 보면 둘 다 표정이 안 좋아요.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 영애 씨나 철수와는 연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락할 생각도 없고요. 새로운 친구들과 요가도 하고 서예도 배우고 매일이 즐거워요. 꽃도 가꾸고 요리도 새로 배우고 70이 넘어서도 할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후회 안 하냐? 복수하지. 근데 전 이제 알겠어요. 남한테 의존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70이 넘어서야 깨달았네요. 60년 친구. 정말 오랜 시간이죠. 하지만 시간이 길다고 진짜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수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60년 친구, 45년 남편. 다 잃었지만 70년간 함께한 나 자신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라도 가능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남편도 친구도 자식도 모두 소중하지만 제일 소중한 건 나예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저를 사랑해주는 새로운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60년 우정과 4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는 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된 일 같아요. 진짜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면 계속 불행했을 거거든요.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어요. 요가 수업도 있고 서예 수업도 있고 친구들과 만날 약속도 있고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새로운 요리도 해보고 이런 재미를 지금까지 몰랐던 게 아쉬울 정도예요. 가끔은 손자가 놀러와서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여줘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기른 거야.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로 만난 친구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서로를 배신하려 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순자 씨,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서. 그럴 땐 우리한테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맙죠. 60년 동안 제 남편을 노리고 있던 친구보다 1년 된 진짜 친구가 훨씬 소중해요.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로워졌어요. 남편 용돈도 안 줘도 되고 영희랑 만날 때 카페비, 식사비도 안 들고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하니까 훨씬 만족스러워요. 요가복도 사고 서예 도구도 사고 새로운 옷도 사고 오랜만에 저를 위해 돈을 쓰는 기분이에요.
요가를 시작하면서 몸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전에는 여기저기 아팠는데 지금은 거의 안 아파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배신당한 분노, 서러움, 원망.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이제야 알겠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따라서 편해지더라고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도 45년 산 남편인데 조금은 그립지 않아요? 60년 친구를 이렇게 보내도 되나요? 전혀 그립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4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60년 동안 친구 챙기고 정작 저는 뒷전이었거든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사니까 매일이 즐거워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내년에는 여행도 가보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해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서울 근교로 여행 가는 것도 계획 중이에요. 순자 씨, 우리 춘천에 가서 닭갈비도 먹고 남이섬도 구경하자.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설레어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친구 배신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여행 갈 수 있다니.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언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께 첫째, 복수하지 마세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쓰세요. 둘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셋째,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세요. 시간이 길다고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넷째,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해 줄 거예요. 다섯째, 매일 감사한 일을 찾으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제 이야기가 긴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에요. 60년 친구와 45년 남편을 잃었지만 72년 된 저 자신은 여전히 여기 있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